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는 진주 먹거리 힘차게 출발해 보면서요.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네, 이번 주 시장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는 시간이니까요. 50분 동안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어떤 종목들을 내 포트에 넣어놔야 되는지 이러한 점을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73%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6% 상승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1%대 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면 오늘장 다시금 반등하는 패턴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 살펴보신다면요.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는 살짝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시장에서 좀 소외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반등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의 이슈라고 한다면 뭐 전기차 이슈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지금 현재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통해서 이러한 이슈들, 정보들 함께 소통할 예정이니까요. 저희 방송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앞으로의 시장에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건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 통신망을 만들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이용하셔서 팍스 통신망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자세히 분석 영상을 통해서 소통할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팍스 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 비교해서 좀 오름폭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는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래로 밸류업 테마들은 좀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외국인이 지금 현재 현물 주식을 좀 사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좀 외국인의 매도세로 좀 하락세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양한 이슈들, 시장의 이슈들 그리고 또 중동 리스크까지 전해져 오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큰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 우리가 시장의 숨은 종목들 앞으로 시장에서 오른 종목이 아닌 지금 우리가 담아내서 수익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한번 자세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우리가 그래도 좀 급락세를 다시금 반등하는 패턴으로 돌아선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마다 인사드리는 진주 목걸이지기 전영호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빨간불로 상승 출발했고 그리고 뭐 다소 상승률을 조금 반납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휴를 앞두고 조금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러한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도 빅테크 위주의 상승이 나왔고 특히 엔비디아가 6%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술주 랠리를 좀 펼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상 미국 증시가 지금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지난주 월요일 급락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 변동성은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 대비해서 회복세를 어느 정도 가져갔느냐. 월요일 날 빠진 거를 지금 다 회복한 종목이 있고 회복을 하지 못한 종목이 있고 이걸 아마 찾기를 계속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의미가 있었던 게 기존에는 금 가격 그리고 유가 가격 그러니까 전쟁 리스크로 조금 자금이 쏠렸던 안전자산의 경우 지수가 반등을 하는 것을 조금 막으면서 이렇게 자산이 좀 분배가 되면서 오일과 골드가 함께 올라가는 계속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선물 시장에서.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든지 또는 어느 정도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그리고 3대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게 오늘 시장에서 조금 유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네.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과연 연휴 전에 내가 종목을 담아둬야 될까요? 담아두지 말아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최근 시장에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게 이전에는 금리 인하를 앞두고 물가 지수를 가장 중점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네. 고용 지수를 봤다면 지금은 이제 소비 판매 어떻게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중점이 가장 찍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도 최근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해석이 어느 정도냐면 금리 인하를 조금 큰 폭으로 빅컷 그러니까 50베이스 포인트를 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것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아니냐라면서 오히려 우려를 표하는 그러한 분석도 네.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쉬고 있는 그러니까 내일장에서 소비 판매 지표가 가장 큰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본다면은 아무래도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지금 내가 연휴를 앞두고 네. 비중을 크게 늘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래도 손 놓고 있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상태에서 내 종목들 가운데 그 하락분을 빠르게 회복한 종목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반등은 지수 따라서 오르긴 올라도 반등을 거의 하지 못한 그러한 부진한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은 조금 잘 가는 종목들의 비중을 조금 더 살려주고 좀 부진한 종목들은 조금 더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정도만 우리가 해놓고 연휴를 기다리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현재 우리가 앞으로의 좀 연휴도 남아놓고 있고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간밤 뉴욕 증시는 PPI 상승률이 어느 정도 시장체에 밑돌면서 둔화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경로가 좀 뚜렷해졌다라는 인식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도 6.53% 정도 상승이 나와줬고 반도체 지수도 4.18% 정도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에 좀 상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엔비디아발 다양한 반도체, AI 반도체 테마가 좀 파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에서도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제는 또 광복절을 맞아서 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미국 7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소매 판매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일부 좀 경계감이 살아난 듯한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가 좀 오름세를 보이는지 이 점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장에서 전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어쨌든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에는 살짝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살짝 조정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금 반도체가 좀 부상하기 했는데 이런 점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반도체 하면 아무래도 HBM에 대한 AI 수요라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네. AI에 대한 사실상 꼭 거품론이 조금 있었죠. AI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지 않고 투자금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기업의 영업이익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급락장 대비해서 지금 회복률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오히려 반도체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물론 전일 엔비디아가 크게 올라가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가 동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반도체 그러니까 HBM 관련주 우리가 특히 대장주라고 부르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네. 이러한 HBM 관련주들이 지금 선제적으로 먼저 올라가는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전력 관련주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물론 같은 AI 파생 테마다라고 살펴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격가지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저는 이 연속성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의문점을 가질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좀 강한 종목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이 연속성을 굉장히 좀 의문을 많이 가질 게 7월 달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강한 종목들 보면 전쟁 관련주들을 우리가 많이 공략을 맞아요. 했었고요. 네. 그리고 가스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7월 달에는 우리가 바이오 섹터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도 제가
낙산이 되고 있고 최근에 뭐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뭐 백일해라든지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런 바이오 섹터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을 해왔었는데 우리가 살펴보듯이 바이오 섹터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는 섹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는 뭐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위탁 판매라든지 위탁 생산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바이오여서는 아무래도 연속성을 좀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은 좀 단기적인 대응 그리고 반도체를 보더라도 눌림을 좀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방송의 모토가 이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핫한 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좀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7월달, 8월달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이 좀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정말 다양한 테마들, 종목들을 연결 도와드렸는데요. 보시면 뭐 건설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CXL 관련주, 뭐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핫한 테마가 올라간다는 것은 저희가 7월 달에 먼저 선취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좀 안전하게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또 최근에 바이오도 많이 잡았지만 정말 전쟁 관련주도 많이 잡았었잖아요. 이러한 종목들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공략했던 종목들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네.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강했었더라면은 아무래도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좋아졌을 때는 약세를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 바이오 같은 경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리스크가 있는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적과 함께 엮어서 올라간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주도 섹터가 좀 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확실한 그 재료가 있는 이 네. 바이오 테마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든지 또는 이미 올라간 종목이라면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이 바로 SK 이터닉스와 한일 사료였거든요. 네, 맞아요.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 관련주 그리고 식품 관련주 사료주였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상기후 관련해서도 여름철 테마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쟁 관련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테마일 거예요. 네. 그런데 전쟁 관련해서 제가 글로벌 이슈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SK 이터닉스 오늘 사실 풍력 관련주들이 또 강한 테마로 올라오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뜬금없이 그 하락장 속에서 맞아요. 신재생 테마를 가져오면서 그리고 네. 최근에 트럼프가 대선에 굉장히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신재생 테마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력 테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신재생 테마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신재생 테마가 아마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조금 지속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여러분들이 바이오는 너무 올라가서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아직 2차 전지와 반도체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러한 신재생 테마도 지금 우리가 좀 빈집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께 먼저 잡아드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일주일 만에 우리가 20%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이 변동성이 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좀 시장을 앞서 나가서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50분 동안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2가지 나도 함께해보고 싶어요. 이 종목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 통신망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밑에 보이시는 이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의 공략주도 알아보시면서 이 시황에 대한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 수익률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글로벌 증시 이슈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전쟁 리스크에 관한 수혜주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전문가님 글로벌 증시 이슈도 한번 바라볼까요? 네, 글로벌 증시 이슈 사실 우리가 쉬는 동안 그러니까 긴 연휴를 가져가는 동안 굉장히 굵직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방금 소매 판매 만들었던 지수? 소매 판매 지수라든지 뭐 네. GDP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글로벌 이슈로 뽑아온 거는 아무래도 전쟁, 중동, 이란, 이스라엘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급락장에서 사실상 좀 살아남았던 그러니까 빠지지 않았던 섹터가 에너지, 맞아요. 가스 유가. 관련주들 네. 그리고 이 전쟁 방산 관련주들이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15일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앞두고 그 전에 이제 도발이 있을 것이다, 보복 공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소식에 유가와 금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지금도 오르고 있네요. 네, 어제 조금 고점을 찍고 유가 네.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80달러를 찍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뭐 12일, 13일에 있는 유대교 명절을 맞아서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고요. 그리고 15일 날 가자지구 휴전 협상 그러니까 무장단체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휴전 협상을 앞두고 휴전 협상 바로 직전에 아마 휴전 협상하기 전에 미사일을 한번 공격을 할 것이다. 이러한 지금 긴장감도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어서 네.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이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긴장감이 좀 최고조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란 입장에서는 어떤 그 정치적인 쇼맨십이 어느 정도 필요는 할 거예요. 네.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드론 공격을 할 때도 그랬죠. 공격을 하기는 했었는데 이스라엘에 미리 알려줬다. 방어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네. 소식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와 비슷하게 공격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공격이 아마 이 전쟁 관련주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올랐던 테마들이 고점을 그리는 네. 차익 실현이 나오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바라본다면은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글로벌 증시 이슈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상 이 진주 목걸이 우리 월요일 방송에서 GS라는 종목으로 바로 어제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이게 좀 마지막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간 낙폭이 좀 떨어지지 않은 전쟁 테마, 방산 테마 아무래도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주도 많이 나오고 실적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사상자가 없고 우리가 피해가 없더라도 공격을 다시 한번 보복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라고 네. 좀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면전 확산을 좀 두 양국 모두 좀 꺼려하고 있어요. 네. 그러한 점에서는 저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좀 긴장감은 최고로 좀 이미 피크를 찍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에 그 선물 상품에서도 가격 반영이 조금 있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좀 눈길을 돌려서 소매 판매라든지 앞으로의 금리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하락장에서 강한 섹터들을 바라봐야지 조금 손쉽게 우리가 방산주 그리고 사료주 에너지주들이 지금 잘 가고 있으니까 나 연휴 전에 이 종목들 조금 담아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좀 다른 전략을 구상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글로벌 증시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리스크가 시장에 많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유가나 에너지 관련주들이 그동안의 이 전쟁 리스크로 하여금 계속된 상승세를 봤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나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을 할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경제 지표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러한 상황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중동 긴장 고조 속에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뉴욕 증시라든지 우리 증시마저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이런 정쟁 리스크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만 앞으로의 경제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이 우리가 좀 휴일을 남아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한번 받아보시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50분 동안 팍스 통신망 열어놨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셔서 오늘의 공략주도 받아보시면서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이슈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네, 첫 번째 공략주 바로 기업부터 설명드리면은 네. 현대리바트라는 기업입니다. 가구를 만드는 회사죠. 제가 글로벌 증시 이슈 그리고 국내 증시 이슈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맞아요. 좀 수혜주를 좀 올라가고 살펴봐야 있다. 된다. 그리고 네. 건설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금리 인하기에 아무래도 건설이라든지 부동산 회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현재도 경기 지표에서 뭐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이라든지 최근에 서울의 집값 그리고 재건축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맞아요. 것들이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드리고 종목을 왜 주지 않냐, 종목은 안 알려주지 않냐라는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첫 번째 공략주로는 이와 관련해서 뭐 건설주들도 지금 바라볼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설주들이 지금 거의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이 가구 관련주 조금 핀셋장으로 보자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이 가구 관련주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전에 제가 이미 가구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재건축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활기를 불어일으키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종목 그때 말씀드렸던 게 지누스라는 기업이었는데요. 이 지누스라는 기업은 최근에 좀 상승세가 좀 가팔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오히려 좀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라고 살펴보다가 현대리바트라는 기업을 뽑아봤고요. 사실상 이 종목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자면은 경쟁사 위기 속에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경쟁사가 바로 한샘을 뽑아볼 맞아요.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한샘이 최근에 좀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네. 수급을 가구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아무래도 한샘 수급이 좀 현대리바트로 이렇게 흘러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 그리고 실적이 좀 견인을 할 수 있을 그러한 트리거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현대리바트라는 종목인데요. 현재 재건 이슈 그리고 부동산의 경기가 좀 완화가 되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수혜주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부동산 회복이라든지 재건 이슈로 하여금 건설 관련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HD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면서 또 건설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상승률을 맛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공략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부근에서 또 하반기에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매출도 잘 나와주고 있고 부동산 회복에도 우리가 수혜를 맛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대리바트라는 종목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언급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서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이 점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투자 전략이나 앞으로의 시장 상황까지도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팍스 통신망이라는 QR코드 통해서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이슈들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금 집값이 좀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전세도 지금은 전세 뭐 이러한 사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세가 없대요. 그런 만큼 네. 좀 부동산이 살아나고 있다는데 부동산 대책도 한번 살펴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이 투자 포인트로 바라보고 있는 부동산 회복 같은 경우에는요. 8월 8일 이제 부동산 대책을 새로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네. 6년간 수도권에는 42만 7천호 네. 그리고 서울에 5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아무래도 서울 집값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건설 그리고 가구업체 입장에서는 뭐 집값이 올라도 호재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부동산 공급이 되어도 호재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로
우리가 건설주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다, 부동산주는 오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또 정부에서 부동산 PF 문제라든지 그리고 조합과 그 건설사, 시공사 간의 이러한 계속해서 서로 공사, 그 시공 갈등 같은 부분도 조금 더 개정을 법안을 내서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밝히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정책 수혜주로도 우리가 이 부동산 회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투자 포인트는 제가 경쟁사가 어느 정도 좀 위기 속에서 이 네. 종목이 반사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미 언급을 드렸죠. 이 경쟁사 한샘 아무래도 네. 가구 업체에서는 1등과 2등을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이 한샘이 이번에 TMF에서 거래 미수금이 굉장히 오, 생겼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지금 거래를 미수금으로 받지 못한 금액이 한 64억 정도 된다고 오, 하고요. 네. 물론 지금 그 정산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하고 네. 그리고 정산을 해주겠다 뭐 팀원 위메프 입장에서는 하고는 있지만 이런 절차가 좀 까다로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미수금을 좀 안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여기에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리스크를 지금 사실상 한샘 입장에서는 이미 받았던 인테리어 시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미수금을 받지 않더라도 네. 우리 돈으로 해결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손해를 우리가 떠안고 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굉장히 고마운 기업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기업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손해를 우리가 안고 가고 있고 그리고 미수금까지 아직까지 정산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리바트가 조금 더 반사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리고 가구 업계가 이렇게 같이 사실상 1위, 2위 업체가 서로 같이 그러니까 서로 이 치킨 게임 속에서 주가가 등락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상 섹터가 동반을 하락하고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다 같이 잘 돼야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상승세 속에서 어떤 종목이 먼저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현대리바트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실적인데요. 최근에 상반기에 매출 1조 원 그러니까 역대 최고 실적을 이렇게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현대리바트와 한샘 두 경쟁사의 실적을 좀 살펴봤을 때요. 이 한샘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조금 부진을 했고요. 다만 영업이익에 조금 치중을 하는 모습이었다면은 이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오. 그리고 한샘을 2분기 연속으로 역전을 해서 1위를 탈환을 하기도 했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1위를 수성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매출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가 B2B 그러니까 기업 간 거래에서 매출 그리고 수주를 굉장히 많이 가져왔다는 건데 이 기업 간 거래가 뭐냐? 부동산 그리고 가구 업계에서는 개인 소비자에게 가구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시공이라든지 또는 재건축 시공에 대량으로 물건이 들어갔다는 소식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먼저 선점을 만약에 승자를 한다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공급망이 이렇게 다시 한번 공급이 원활하게 올라왔을 되었을 때. 때 그곳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살펴보면서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좋을 때 이제 현대리바트 종목이 사실상 좀 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을 첫 번째 종목은 조금 장기 포인트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을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시장 너무 변동성이 어지럽고 주식 시장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네. 고민을 하신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좀 구조적으로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아직까지 수혜를 좀 받지 못했던 이 건설 그리고 부동산 관련주 그중에서도 조금 더 우리가 파고 들어간다면 가구 관련주를 우리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마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현대 리바트라는 종목 현재 부동산 완화 정책이라고 하거나 또 지금 현재 다양한 재건 관련 이슈 통해서 건설주와 이 가구 관련주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또 이러한 부동산 정책 수혜로 받을 수 있는 가구 관련주를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하반기에 실적적인 견인을 좀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이 25%나 늘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5분기 연속 흑자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바라봤을 때 실적적이나 매출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TMF 사태에 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한샘이 좀 이러한 누적 손실을 좀 만회하려고 계속해서 앞서고 있는 가운데 좀 반사 수혜를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연결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라본다면 재건축이라든지 아파트를 부양하겠다라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구 실적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살펴보신다면 이 가구 종목, 이 가구 관련주들도 여러분들이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것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반기의 실적이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회복에 대한 수혜를 연결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체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현대 리바트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께 종목명은 오픈해 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서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통해서 이 종목으로 또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 저희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팍스통신망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팍스통신망에서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50분 동안 이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함께 체크하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시장이 사실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장 너무나도 좋았고 이번 연도 초반에 너무나도 좋았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소외가 되다가 갑자기 다시금 살아난 테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시장을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굉장히 고민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고 테마가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러한 시장에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받아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지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50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팍스 통신망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팍스 통신망에서 이번 시장에서는 바라볼
이슈라던가 앞으로 어떤 테마들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좋을지 투자 교육도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셔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면 다양한 분석 영상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해외 증시 이슈도 살펴봤으니까 국내 증시 이슈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증시 이슈도 바로 살펴주시죠. 네, 국내 증시 이슈 아마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 배터리 벤츠에서 인천 화재가 있었죠. 네. 그리고 굉장히 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가 과연 중국산이냐 아니냐가 좀 말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벤츠가 밝혔죠. 우리 중국산 배터리였다라고 하면서 국산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올라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화재에 조금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도 네. 지금 다시 한번 정부 올라서고 지원을 있고. 해주겠다, 뭐 보조금을 더 주겠다라고 네. 하면서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배터리 업체를 불러가지고 뭐 전고체 배터리나 우리 배터리 한번 이 기회에 살려보자라는 오.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사실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반도체에서 조금 찬물을 끼얹었어. 아직까지는 반도체 바라볼 때가 아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바라본다면 지금 올라가는 반도체 테마를 보시면은 결국엔 유리기판이라든지 전선이라는 이 파생된 테마들이에요. 네. 지금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만들거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도 2차 전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도 지금 올라가는 섹터들 보면은 충전기, 그러니까 충전을 하면서 과충전을 방지를 해서 화재를 조금 막겠다라는 이 충전기 업체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상용화가 된 배터리가 아니에요. 맞아요. 미래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정성이 좀 큰.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배터리 3사라든지 배터리를 직접 완성을 하는 셀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회복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미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급락장이 조금 차트를 길게 보면은 어디 구간이 급락인지 모를 만큼 이미 낙폭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어제와 오늘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이렇게 크게 화재 방지 관련주로 전기차 화재 관련주로 오른 구간이 어느 추세의 회복점이다. 굉장히 좀 그렇게 본다면은 반가운 소식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보실 때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가 화재가 났으니까 네. 국산 배터리가 뭐 수혜를 반사 수혜를 받은- 보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2차 전지 자체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최근에 캐즘 현상으로 좀 판매가 부진을 했죠. 거기에다가 불나는 소식까지 있었는데 네. 그게 2차 전지 그 판매 부진을 부추기지 않을까. 네, 엎어치기를 할 수 있는 반전을 할 수 있는 소식인가라고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오히려 화재가 나니까 2차 전기차는 아직 아닌가 보다 이렇게 소비자들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물론 국산 배터리가 아니라서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와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는 아직까지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2차 전지 자체에서 지금 내가 이미 낙폭이 커서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분들에게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좀 추세를 돌릴 차트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두시고 오히려 좀 신규적으로 더 매입을 한다든지 지금 이제 신규 공략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다른 기회가 좀 더 기회비용을 살리는 게 낫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정부에서 뭐 완성차 제조업체 너희 어디 전기차 쓰냐, 어디 배터리 공개하겠다. 쓰냐 공개해라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공개가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인들도 중국산 배터리보다는 국산이라든지 다른 배터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한 캐즘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점을 좀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슈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실 2차 전지나 뭐 2차 전지 파생 테마,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AI 배터리 관련주들이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하락세를 좀 크게 가져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인천 전기차 화재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받고 있는 국내 배터리 업종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시장에 반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빠졌는데 내가 다시 지금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관망세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도 현재 구간에서는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게 과연 단기적인 이슈일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좋은 건지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AI 반도체,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다양한 테마들도 함께 체크해 드리면서 앞으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바라보면 좋을지 이 점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셔서 팍스 통신망에서 이러한 테마들, 이슈들 한번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워낙 지금 핫한 테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좀 안티가 생기지 않을까, 시청자 게시판이 시끄럽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이 돼서 한마디 덧붙이자면요. 지금 반도체에서는 열판, 그러니까 유리기판과 지금 전력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던 뭐 YM텍이나 알티캐스트, 그리고 전고체 관련주, 배터리 관련주인 뭐 CIS나 한농화성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오른 테마들은 바라보기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지수 상태로서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지금 주도 섹터가 좀 희미하다. 그렇다면은 테마주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수 대비해서 그리고 이전의 낙폭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러한 2차 전지나 반도체 대형주들은 조금 부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만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관련주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서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가구 관련주를 가져왔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관련주는 지금 시장에서 아마 조금씩 뉴스가 나오고 있을 거예요. 바로 사조 대림이라는 기업을 가져왔습니다. 식품주를 가져왔어요. 투자 포인트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수출 호조겠죠. K소비재, 지금 K소비재라고 하면은 K패션, K뷰티, K식품, K화장품 지금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강하게 살아남은 섹터가 식품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식품 관련주를 지금 좀 유의미하게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냉동김밥, 사실상 지난달에 김 가격이 굉장히 올랐었습니다. 미국에 이 김밥을 수출한다고 해서 김 가격이 굉장히 올랐었는데 이와 관련한 수혜주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제가 한일 사료를 공략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여름에 이 라니냐 사태로 곡물 관련주들 그리고 식품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 사조 대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관련주는 아니고 수산물 관련주죠. 그래서 라니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도 마저 공개가 됐습니다. 사조 대림이라는 종목인데요. 식품 관련주죠. 우리가 뭐 K뷰티라든지 K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 장이 열리면서 점유율을 좀 크게 늘려나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수혜를 받았던 테마가 어떤 테마냐라고 한다면 식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셨다시피 식품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식품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우리가 바라볼 종목, 오른 종목이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시다면 이 사조 대림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가곤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도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서 좀 수익까지 연결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냉동김밥의 글로벌 수출 호조로 인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좀 매출적으로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조 대림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현재 전문가님 뭐 이 식품이 사실 계속해서 막 시장에서 너무나도 좋다가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았나요? 네. 지금 사조 대림 차트를 좀 잠깐 살펴본다면요. 사실상 6월, 7월에 거의 2배 넘게 상승을 했다가요. 네.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한 30%, 크게는 40% 정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수와 함께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내려오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눌림목을 어느 정도 기회로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일봉상 21선을 뚫고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다시. 반등을 해주는 네. 모습. 오늘은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주부터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잡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사실 좀 큰 상승이 나왔어요. 8%, 네. 9% 정도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저는 이 투자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K소비재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 식품과 함께 양대 산맥을 이뤘던 게 K뷰티 화장품 맞아요. 관련주였어요. 네. 이 식품과 화장품이 함께 랠리를 펼치다가 지금 화장품이 좀 꺾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화장품을 살 것이냐, 음식을 살 것이냐. 네. 그러니까 뭐가 더 필수적이냐라고 살폈을 때는 아무래도 음식에 그쵸. 손을 들어주겠다. 네. 아무래도 좀 비필수제인 화장품은 아무래도 좀 소외를 받는 느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비재 강세를 우리가 그 펀드라든지 살펴봐야 펀드 된다. 자금이라든지 투자를 한다면은 이제는 화장품과 이 식품이 서로 수급을 분산을 했다면 이제는 화장품의 수급까지 식품으로 좀 넘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아무래도 좀 아마존에서 발표한 실적 같은 부분도 조금 부진을 했고요. 네. K뷰티가 아마존에서 지금 순위를 좀 높게 가져갔던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오히려 조금 반사수혜를 받았던 것뿐이지 네. 전체적인 실적은 좀 부진했던 게 아닌가. 지금도 발표했던 화장품 기업들이 좀 실적을 부진하게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 거의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식품 관련주들이 오히려 치고 나가는 모습에 화장품의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지를 본다면 같은 투자 성향을 따라서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실적에 대해서 투자를 했던 자금이라면 저는 식품으로 좀 옮겨올 수 있는 그러한 투자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냉동 김밥 관련해서도 이 사조 대림이 지금 김밥 수출을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초도 물량과 추가 물량까지 소화를 하고 지금 6월 달부터는 또 신제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사조 참치, 네. 참치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쵸. 참치 캔도 이제 미국 식탁에 올라간다, 고추 참치가 올라간다 그러한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H마트에서 이제 한인 한국 명절 선물 세트도 판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한식으로도 앞으로 사업을 더 성장을 해 시킬 나간다. 것이다, 해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밥이 거의 뭐 없어서 못 판다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매달 7만 줄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다른 업체에서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 시장은 이뤄질 거예요. 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점유율을 앞서 나갔던 이 사조 대림 같은 부분에서 조금 더 지금 실적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좀 재밌었던 이야기가 좀 옆길로 새기는 네. 되기는 하겠지만은 한식을 우리 판다고 했을 때 추어탕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 그런데 외국인들이 추어탕을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네. 혹시나 기업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추어탕은 좀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아무래도 이 한식 붐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K 소비재가 열풍을 보인다면은 지금 K 식품, K 뷰티, K 패션 중에서 아무래도 식품 관련주 그리고 식품 관련주 하면 최근에 좀 뭐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또는 네. 중동 전쟁 관련해서도 이 식품 그리고 아무래도 김밥이 또 비상식량이잖아요. 맞아요. 그러한 간편하게 구호 물품으로도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이번에 냉동해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오. 그러한 부분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상기후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제가 한일 사료를 지난주에 공약을 드리면서 이번 8월, 10월 달에 라니냐 현상이 최고점을 찍을 것이다. 이상기후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조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허리케인이 불어온다든지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지진 현상이 계속해서 네.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래도 지각 변동이라든지 해수면의 온도와 관련이 있을 텐데요. 제가 일전에 라니냐 현상으로 이 사료 그리고 대두 생산량을 말씀드리면서 북미 지역에
지역에는 한파가 오고 남미 지역에는 가뭄이 온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주 대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주 하면은 참치를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래서 참치의 어획량에 따라서 주가가 희비를 이렇게 갈리게 하는데 아무래도 참치를 잡기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이 주가가 또 비싸지겠죠. 올라갈 네. 거예요. 참치가 비싸지겠죠. 그런데 이 라니냐 현상에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참치들이 물속으로 숨는다고 합니다. 오. 아무래도 좀 더 시원한 곳을 찾아가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은 또 이 어획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에 중동 이라크 그리고 이란 이 중동 리스크로 유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제가 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80까지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 유조선 가격이 올라가면서 참치 가격이 덩달아 또 뜁니다. 아.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가 사주 대림을 이미 올라가기는 올라왔지만은 이미 고점 대비해서는 30% 40% 낙폭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는 어느 정도 적절한 투자 타이밍을 우리가 잡아낼 수 있고 공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종목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저희 전문가님이 정말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두 번째 종목 사조 대림이라는 종목 정확한 투자 전략과 분석 영상 여러분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번 주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